14년간 마덜 S를 만들던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뜯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설 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2025년에 1만 대 생산을 약속했던 머스크는 2026년 1월에 유용한 작업을 하고 있는 옵티머스는 0대라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기어 AI의 로봇 3대는 밥, 프랭크, 게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24시간 연속 무인 택배 분류를 완수했고 중국 아지봇은 이미 5,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출하했습니다. 이번 여름 양산 시작이라는 약속,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테슬라 Q1 어닝콜에서 머스크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옵티머스 젠 3의 핵심 스펙입니다. 키 173cm, 무게 약 57kg. 평균적인 성인 남성과 비슷한 체형이죠. 손의 자유도가 젠 2의 11에서 22로 2배 증가했습니다. 한 손에만 25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로봇 전체로는 약 50개의 액추에이터가 손에만 장착됩니다. 촉각 센서가 손끝에 내장돼서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집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AI 칩은 AIO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이 이전 AI사 대비 약 5배. 그리고 이 로봇의 인공지능은 테슬라, FSD 자율주행과 동일한 신경망 아키텍처를 공유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테크 유튜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규모 격차입니다. 2026년 5월 3일 기준 테슬라, FSD는 누적 100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 하루 1,400만 마일이던 데이터 수집량은 4월 말 하루 2,900만 마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6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 도로 위에서 실시간으로 시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로봇에게 중요할까요? 옵티머스는 테슬라 차량과 동일한 카메라 하드웨어와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학습한 처음 보는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 즉 제로샷 지로 마이너스 샷 인식 능력이 로봇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면 오토파일럿에서 달린 모든 마일이 옵티머스의 훈련 데이터인 셈이죠. 반면 경쟁사들의 데이터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가장 큰 공개 로봇 조작 데이터셋인 구글 딥마인드의 오펀 X- 엠바디먼트가 약 100만 에피소드입니다. 중국 아지봇이 목표로 하는 AGI-BOT 월드도 100만 에피소드 수준이죠. 피기어 AI는 BMW 공장 파일럿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 양은 비공개입니다. 로봇 훈련 데이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AI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서 수조 개의 텍스트를 며칠 만에 학습할 수 있지만 로봇은 물리적으로 팔을 움직이고 물건을 잡고 걸어야만 데이터가 생깁니다. 숙련된 원격 조작 연구자가 시간당 만들 수 있는 에피소드는 겨우 5에서 50개. 체화 AI의 진짜 병목은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테슬라가 자체 공장에 옵티머스를 먼저 투입하겠다는 전략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공장에서 로봇이 실제로 일하면 매 작업 시간이 곧 훈련 데이터가 됩니다. 수백 대 수천 대가 동시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폐쇄형 데이터 플라이휠. 이것은 스타트업이 텔레오퍼레이션으로 하루 수십 시간 데이터를 모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100억 마일의 도로 주행 데이터가 식기세척기에서 접시를 꺼내는 동작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시각 인식은 전이될 수 있지만 관절 토크, 그립 압력, 접촉 역학 같은 조작 데이터는 완전히 새로 수집해야 합니다. ELECTREK은 이를 두고 마일리지 마일스톤은 마케팅이고 수십억 마일의 무감독 주행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생산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5월 초 마덜 S와 마덜 X 마지막 차량이 프리몬트 라인에서 내려왔습니다. 14년 역사의 마침표였죠. 이후 4개월 안에 전체 라인을 해체하고 옵티머스 전용 라인을 설치합니다. 머스크는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첫 옵티머스 3가 이 라인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프리몬트의 연간 생산 목표는 최대 100만 대. 기가 텍사스에는 연간 1000만 대 규모의 2차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여름 가동 목표
그리고 기가 텍사스의 코텍스 2.0 슈퍼컴퓨터가 4월에 첫 250MW 페이지로 가동을 시작했고 올 여름 500MW 풀 가동에 들어갑니다. 약 10만 개의 GPU가 옵티머스 훈련 전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 스스로도 인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옵티머스에는 1만 개 이상의 고유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 단 하나도 아직 대량 생산을 거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머스크의 약속이 이번에도 지켜지기 어려운 세 가지 구조적 시그널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머스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 자율주행 관련 공개 약속 목록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정리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자료죠. 2013년 9월 3년 안에 90% 자율주행 실패. 2016년 10월 2017년 말까지 LA에서 뉴욕까지 무인주행 실패. 2019년 4월 내년에 100만 대 로보택시 실패. 2020년 7월 올해 안에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실패. 2023년 7월 머스크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FSD를 외쳐댄 양치기 소년입니다. 지난 12년간 자율주행 관련 주요 예측 약 20건 이상 중 달성된 것은 2025년 6월 오스틴 로보택시 제한적 출시 딱 1건입니다. 그것도 안전 모니터가 조수석에 동승한 조건이었고 비상정지 버튼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오스틴 로보택시 플릿은 2026년 2월까지 약 80만 마일을 주행하며 NHTSA에 14건의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도심 조건에서 인간 운전자의 사고율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사이버트럭은요? 2019년 11월 발표, 실제 첫 인도는 2023년 11월. 무려 4년. 발표 당시 약속한 4만 달러짜리 싱글모터 모델은 끝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표 행사에서 깨지지 않는다고 던진 쇠구슬에 유리가 박살났던 거 기억하시죠? 이 패턴을 옵티머스에 직접 대입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머스크는 올해 약 1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2026년 1월 머스크 본인이 유용한 작업을 하고 있는 옵티머스는 0대라고 인정했습니다. 약속대 실현 비율 0%. 그래서 2026년 여름 양산 시작이라는 최신 약속의 머스크 타임 계수를 적용하면 실제 의미 있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상반기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뭔지 아시나요? AI 칩도 배터리도 아닙니다.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의 인공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2026년 기준 업계 분석에 따르면 액추에이터와 모션 시스템이 로봇 전체 원가의 4,050%를 차지합니다. 옵티머스 젠 3에는 약 2,844개의 관절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소량 생산 기준으로 고관절 무릎 같은 고토크 액추에이터 하나에 5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합니다. 비율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오를 때 무릎 근육은 체중의 23배에 해당하는 힘을 순간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57kg짜리 옵티머스가 걸을 때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충격파가 다리 전체를 타고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이 문제를 위해 선택한 핵심 기술이 행성 롤러 스크류입니다. 일반적인 볼 스크류는 작은 구슬들이 일렬로 돌며 부하를 받지만 행성 롤러 스크류는 여러 개의 나사형 롤러가 동시에 하중을 분산합니다. 같은 크기에서 볼 스크류 대비 23배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반복적인 충격에도 훨씬 강합니다. 효율은 8,590%로 배터리로 구동되는 로봇에게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부품은 원래 항공우주 산업에서 쓰이던 것으로 기존에는 개당 수천 달러. 테슬라가 100만 대 규모로 생산하면 개당 100에서 3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정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의 정밀 액추에이터를 양산할 수 있는 공급업체는 10곳도 안 됩니다. 여기서 국내 시청자분들, 특히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행성 롤러 스크류 시장의 글로벌 1위 업체는 독일의 셰플러입니다. 셰플러는 2025년 하노버 매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부품 포트폴리오를 처음 공개했고 이미 주요 업체들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플러는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와의 합병으로
전기 모터 파워 일렉트로닉스 역량까지 갖추게 되어 로봇용 통합 구동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 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SPG입니다. 1991년 설립, 40년간 모터 감속기를 만들어 온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일본이 독점하던 로봇 정밀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세아특 수강과 공동 개발한 플렉스 스플라인 소재 기술이 핵심이었죠.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LG의 액추에이터에도 SPG의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작년 매출 약 160억 원. 올해 6월까지 6종류의 표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출시하고 연말까지 26종 라인업으로 확대해 연간 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G의 여영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SBB테크입니다.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 회사는 7종류의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했고 충남 천안에 휴머노이드 전용 액추에이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현재 일본 제품 대비 저가에 중국 제품 대비 내구성과 소재 품질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KEDG의 로비에이엘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IT 부품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공급망으로 피벗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680억 달러, 약 9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출시 이후 37%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이 ETF에는 SPG, SBB테크, 두산로보틱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와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다수로부터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요청을 받고 있고요. 정리하면 액추에이터 공급망은 현재 독일 셰플러가 1위,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납 테스코가 전통 강자, 한국 SPG SBB테크가 빠르게 추격,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4파전 구도입니다. 테슬라는 이 모든 것을 자체 생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그 생산 라인 자체가 지금 처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그널 2의 핵심입니다. DIGITIMES 리서치는 2029년 이후에야 액추에이터 모듈 비용이 50에서 70% 하락하며 진정한 대중시장 가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머스크가 말하는 2만 달러 로봇은 빨라야 2029년에서 2030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입니다. 현재 산업용 로봇8의 MTBF는 평균 6만 2천 시간입니다. 약 7년간 쉬지 않고 일해야 한 번 고장나는 셈이죠. 반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MTBF는 200에서 500시간에 불과합니다. 8일에서 20일마다 한 번씩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20시간 가동 기준, 10일에 한 번 세워야 하는 로봇. 공장에서 쓰려면 같은 작업 포지션에 23대를 돌려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2만에서 4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이 5만 달러인데 매년 유지비가 로봇 가격의 절반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업 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 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피기어 AI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래 8시간으로 계획했던 택배 분류 시연이 로봇이 한 번도 멈추지 않자 그대로 연장되어 24시간을 넘기고 최종적으로 200시간까지 갔습니다. 3대의 로봇이 2만 8천 개 이상의 택배를 분류했고 인간 작업자의 근접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피기어 AI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 힐릭스-E AI 시스템의 자동 리셋 기능을 꼽았습니다. 로봇이 예상 외 상황에 빠지면 스스로 멈추고 리셋한 뒤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죠. 하드웨어 문제가 감지되면 그 로봇은 작업장을 떠나고 다른 로봇이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택배 분류라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 200시간을 달성한 것과 공장의 다양한 비정형 작업을 6만 2천 시간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산업용 로봇8이 달성한 6만 2천 시간은 수십 년간의 기계적 성숙도가 쌓인 결과이며 이족 보행 로봇이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테슬라가 공장을 뜯어고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이미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최신 데이터입니다.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설치 대수 약 1만 6천 대, 이 중 80% 이상이 중국산. 2026년에는 6만 2,500대로 전년 대비 94% 성장이 예측됩니다.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6배로 커질 전망이죠.
이 시장을 지배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아지보세이 GIBOT은 상하이 공장에서 이미 5,000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출하, 시장 점유율 약 32%, 유니트리 UNITRE가 그 뒤를 잇고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 휴머노이드 분야에 배정된 보조금이 200억 달러, 한화 약 27조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AI와 로봇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1조 위안, 약 1,370억 달러 규모의 국가 펀드가 별도로 조성됐습니다. 심천시는 100억 위안 규모 AI 로봇 펀드, 우한시는 부품 조달 매출 기준치를 충족한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 보조금과 무상 사무공간 제공.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아지봇을 시찰하고 유니트리를 민간기업 간담회에 초청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의 데이터 전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하이시 정부는 아지봇에 4,000제곱미터 규모의 로봇 학교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10개 기업의 휴머노이드 102대가 모여서 빨래 개기, 샌드위치 만들기, 문 열기, 볼트 조이기, 용접까지 하루 17시간씩 훈련합니다. 정부가 직접 로봇 훈련 데이터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예요. 베이징과 심천에서도 유사한 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휴머노이드 평균 BOM 부품 원가은 약 35,000달러.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하면 2030년까지 17,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옵티머스의 주요 부품을 중국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현재 BOM만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유니트리 지일의 소비자 판매가 16,000달러와 비교하면 테슬라는 부품 원가만으로도 유니트리 완제품의 3에서 4배입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세계사가 로이터에 밝힌 바로는 원가가 1년 안에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 중국 스타트업 CEO의 말입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부품의 90%를 자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31개 기업이 36개의 경쟁 모델을 공개한 반면 미국은 단 8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글로벌 휴머노이드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BYD가 정부 보조금과 공급망 장악으로 글로벌 EV 시장을 뒤흔들었듯 드론 시장에서 DJI가 그랬듯 중국 휴머노이드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그널 1 머스크 타임의 법칙. 지난 12년간 약 20건 이상의 공개 약속 중 거의 대부분이 지연. 옵티머스도 2025년 1만 대 양산 약속이 유용한 작업 영대로 귀결됐습니다. 하지만 100억 마일의 FSD 데이터 플라이휠과 코텍스 2.0은 다른 어떤 기업도 갖지 못한 구조적 우위입니다. 시그널 2 액추에이터 병목.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의 양산 라인이 처음 가동됩니다. 글로벌 공급업체 10곳 미만. 하지만 셰플러, 한국의 SPG, SBB테크 등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공급망은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시그널 3, 신뢰성의 벽. MTBF 200에서 500시간은 10일에 한 번 세워야 한다는 의미. 피기어 AI가 200시간 연속 운전을 달성했지만 산업용 로봇의 62,000시간과는 아직 130배 격차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분명합니다. 테슬라의 수직 계열화 역량, FSD에서 축적한 데이터 플라이휠, 프리몬트기가 텍사스의 구체적 공장 전환 계획, 그리고 코텍스 2.0이라는 전용 슈퍼컴퓨터는 립서비스가 아닌 실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봇 탐험대가 내다보는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여름, 옵티머스 젠 3 소량 생산 시작은 가능합니다. 다만 의미 있는 물량의 양산과 외부 판매는 빨라야 2027년 하반기. 머스크가 약속한 2만 달러 가격은 2029년에서 203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미 수만 대 규모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로봇 탐험대만의 HEI 예측 챌린지입니다. HEI, 휴머노이드 효율 지수. 옵티머스 젠 3가 올해 안에 인간 도움 없이 1시간 동안 단순 공장 작업, 예를 들어 배터리, 셀 분류, 부품 이동 같은 작업을 완수할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따르면 피기어 AI의 힐릭스-E는 단순 택배 분류에서 200시간 연속 운전을 달성했고, 어질러티 로보틱스의 뒤젓는 물류 전시회에서 26시간 연속 운영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옵티머스는 아직 유용한 작업 영대라는 공식 발언이 가장 최근의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HEI 예측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형식은 간단합니다. HEI 0%와 그 이유 한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HEI 40% FSD 데이터 활용이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서 HEI 15% 액추에이터 양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예측치 분포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제가 가진 산업용 로봇 MTBF 데이터, 피기어, AI의 200시간 테스트 결과, 테슬라 내부 공장 투입 데이터와 대조해서 시청자 집단지성 vs 실제 기술 지표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신 분은 다음 영상에서 닉네임과 함께 로봇 탐험대 분석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중국 로봇이 삼성 공장에 들어간다. 아지봇 5000대 양산의 비밀과 한국 공급망의 기회. 시진핑이 직접 시찰한 그 로봇 회사의 실체, 그리고 SPG, SBB테크 LG에너지 솔루션이 왜 주목받는지 파헤칩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로봇이 바꿀 미래, 그 가장 정확한 지도를 그리는 곳. 로봇 탐험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HEI 예측 댓글도 잊지 마세요. 타미가 여러분의 로봇 탐험을 응원합니다.